19장 거리 센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거리 센서로 많이 사용되는 건 PSD 센서하고 이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PSD 센서를 보겠습니다. PSD 센서는 포지션 센시티브 디텍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짧은 거리 한 1m 내외의 거리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 로봇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출력이 전압으로 나와서 그거를 AD 컨버터를 통해서 그 전압 레벨을 읽어서 그 전압 레벨에 따라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우리가 본 교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센서는 요거죠. 샤프사에서 나오는 건데 적외선으로 쏘고 수광부로 반사되는 걸 수광부로 받는 거죠. 10cm에서 80cm까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PSD 센서 내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발광부죠. 발광부고 여기 수광부고 받아가지고 요거 어느 정도 안에 LED 드라이브를 거쳐서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나오죠. 그럼 우리는 요 아날로그 아웃풋을 읽어서 요 전압을 읽어서 전압에 따라서 거리를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있죠. 그죠? 측정할 수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건 이제 뭐 동작 전압이라든지 소비 전류라든지 그런 것들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돼요. 네. PSD 센서 측정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쏘고 받는 거죠. 쏘고 받는 거. 내부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서 적외선을 쏘고 수광부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그 뭐 드라이브를 거쳐서 전압 레벨로 바꿔서 내보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읽어서 몇 센치 정도 떨어졌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거리 측정 센서의 특성 곡선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가까이 있으면 전압이 높고, 그죠? 멀리 있으면 전압이 낮죠. 가까이 있으면 반사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전압이 높죠. 멀리 있으면 전압이 낮은 전압이 나오죠. 낮은 전압이 출력이 됩니다. 보면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써 있죠. 타겟이 종이 하얀 종이인 경우 반사율이 90%인 경우나 회색 종이인 경우 반사율이 18%인 경우나 거의 같은 특성을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거리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전압이 많이 나오고 멀리 있으면 전압이 적게 나오죠. 거리분의 1이니까 역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PSD 모듈의 회로도죠. 요거죠, PSD 모듈이.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 PSD 센서라는 요 선으로 출력이 나옵니다. 그럼 요걸 AD 컨버팅을 하면 되죠. 요 전압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 거리를 이제 전압값을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회로도는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 커넥터가 두 개인데 요 앞에 거는 자, 제가 요 앞에 거는 요거죠. 요거 여기 있는 커넥터. 그리고 요거 뒤에 거는 요겁니다. 요거를 표시한 거예요. 네. 실험 19의 1을 보겠습니다. PSD 센서 모듈을 사용해서 실험 13의 3의 소스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해보도록 한다. 즉 물체의 거리에 따라 PSD 센서 모듈의 출력 전압이 변화되는 것을 ADC를 통해서 관찰해보자. 자, 실험 13의 소스 프로그램은 뭐예요? ADC 제로로 들어오는 전압을 AD 컨버팅을 해서 그걸 세븐 세그먼트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인터럽트를 사용했죠. 요때. 네, 그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서 뭐 그냥 연결만 우리가 그 PSD 센서로 연결해주면 되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포트 A0서부터 A7, PC0서부터 PC3를 7 세그먼트 어레이 FND에 연결을 해주고, 자, PSD0가 아니고 PSD 센서의 출력을, 그죠? 이게 빨간색이나 안 나오네요. 자, PSD 센서의 출력을, 자, PF0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그쵸? 자,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실험 13의 3의 소스를 돌려보면 돼요. 한번 그 프로그램 볼까요? 자, 7 세그먼트 그 폰트죠. 그리고 ADC 데이터를 0으로 해주고, 자, 7 세그먼트를 여기서 찍어주고, ADC 인터럽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AD 변화를 읽어오고 AD 변화를 시작하고, 우리 앞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메인에서 보면 얘는 세븐 세그먼트 구동하기 위해서 초기화 해준 거고, 얘는 포트 A, 포트 C, 그죠? 그냥 일단 0x FF, 0x 0F로 쏴준 거고, 그 다음에 DDRF. 자, PF0를 입력 핀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DDRF를 0x00으로 쏴줬죠. 그죠? 그 다음에 ADMUX를 0x00으로 해줘서 ADC0를 우리가 받겠다. 그거죠. ADC0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압을 받겠다. 그 다음에 ADC-SRA는 0x8B. 요건 뭐 AD 변환 종료 인터럽트 이네이블 하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13의 3을 보시면 돼요. 잊어버렸으면.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하고, 그 다음에 AD 변환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쭉 돌죠.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 AD 변환에서 나온 값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븐 세그먼트로. 네. 한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지금 세븐 세그먼트에 뭐 한 30에서 90, 뭐 100도 가끔 넘어가고요.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 지금 PSD 센서에서 천장까지의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럽니다. 자, 그럼 PSD 센서에다가 제가 종이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가까이. 자, 900 정도 나오죠. 950. 자, 천천히 위로 올려볼게요. 800, 700, 600, 500, 400, 300. 그쵸? 뭐 200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가까이 되겠습니다.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그쵸? 자, 가까이 되면 숫자가 올라가고, 멀리 떨어지면 숫자가 떨어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까이 되면 PSD 센서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높아지고, 자, 멀리 가면 PSD 센서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실험 19의 1이었습니다. 실험 19의 2를 보겠습니다. PSD 센서 구동. PSD 센서 모듈의 출력 전압값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세븐 세그먼트에다 찍었죠. 그렇게 하지 말고 거리하고 맞춰가지고 거리로 한번 찍어보자 이 얘기죠. 몇 센치냐. 우리가 그래서 표 14의 2에 센서 출력값과 거리값을 환산해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건 실험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제가 실험을 여러 번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거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뭐 745보다 크면 한 10cm 정도 되고, 745면 한 10cm 정도 되고, 510이면 한 15cm 정도 되고, ADC 변화값이 397이면 한 20cm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쭉 찾아낸 겁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은 방금 전 거하고 거의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 인터럽트 루틴도 똑같죠. 메인에서 여기 파일문에서 ADC 데이터가 745보다 크면 한 10cm고, 745보다 작고 512보다 크면 15cm고, 512보다 크고 ADC 데이터가 397보다 크면 20cm고, 이렇게 뭐 이프문으로 이렇게 쭉 배열을 했습니다. 그럼 세븐 세그먼트에 센티미터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80cm까지, 우리가 10cm부터 80cm까지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그먼트에다가 그걸 찍었습니다. 네, 요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험 19에 이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자, 천정이 높이 떨어져 있으니까 80으로 나오죠. 자, 종이를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까이 되니까 10cm 나오죠. 그죠? 10cm, 15cm, 20cm, 25cm, 30cm, 35cm. 제가 종이를 점점 띄고 있습니다. 거리가 뭐 대충 맞습니다. 네, 45cm. 또 가까이 되면, 점점 가까이 되면, 종이를 가까이 되면, 자, 10cm까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ADC 값을 센티미터로 이렇게 변환을 했습니다. 네. 자, PSD 센서는 거리 센서니까 모터하고 같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PSD 센서 모듈과 스텝 모터를 이용해서 30cm 이내에서 물체가 감지되면 스텝 모터가 정지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스텝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네, 요거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충분히 뭐 우리 스텝 모터 앞에서 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PSD 센서 외에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 초음파 센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초음파 센서는 말 그대로 이 초음파를 발사시켜서 이 음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이게 뭐 그 우리 박쥐나 그 돌고래 같은 경우도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거리를 측정하죠. 바닷속이나 박쥐 같은 경우는 이제 컴컴한 동굴 속, 그죠?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뭐 20Hz, 여기 지금 16Hz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한 20Hz에서 20,000Hz까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예요. 그걸 넘는 걸 초음파라고 합니다. 초음파. 예. 그래서 초음파를 쏴서 어떤 물체에서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을 가지고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초음파 센서는 요 그림 19의 1처럼 대항형 초음파 센서가 있어요. 발진기가 있고 송파기가 있고 수파기가 있어서 여기서 쏴서 이쪽으로 받아들여서 출력이 나오게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되는 건 반사형 초음파 센서죠. 발진기에서 쏴서 물체를 닿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동작 원리에 따른 초음파 센서 분류를 보면 앞전 소자를 이용한 초음파 센서하고 정전 효과를 이용한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요거 1번이죠. 앞전 효과를 이용한 초음파 센서. 네. 요거는 물질에다가 전압을 가하면 얘가 이제 초음파를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죠, 주로. 근데 이제 정전 효과를 이용한 초음파 센서는 부피가 크고 고가인 문제 때문에 이제 일반 우리 그 실험이나 일반 장치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요거 1번 앞전 효과를 이용한 초음파 센서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자,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원리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 초음파를 발사시키고 물체에서 돌아오는 시간, 그죠? 요 시간, 여기서 발사시킨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가 물체로 돌아오는 시간, 요 시간을 기억해요. 그래서 소리는, 음파는 1초에 340m를 가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돌아왔는데 1초가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1초가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0.5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0.5초 걸린 거죠. 그죠? 0.5초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더해서 340m니까 한쪽이 170m가 거리가 떨어졌네. 그죠? 170m.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쏘고 돌아오는데 1초가 걸렸다 그러면 얘는 1초에 340m를 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70m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실험에서 쓴 초음파 센서는 MA40S4R로 무라타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MA40 시리즈인데 요건 40kHz의 그 초음파를 발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센서 사양만으로 볼 땐 0.2m에서 4m까지 뭐 거리를 검출할 수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는 안 나갑니다. 주변 환경을 무시하고 뭐 진짜 뻥 뚫린 데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한다 그러면 모를까 우리 실험실에서 할 때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갑니다. 뭐 한 1m? 한 1m도 안 나가죠.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50cm, 30cm 그 정도. 저는 이제 막혀있는 공간이라 그 정도 나갑니다. 이제 막혀있는 조그만 방은 초음파 센서를 실험하다 보면 막 벽에 부딪혀서 반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참 힘들어요. 처음에 초음파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사방이 벽이면 얘를 쏘고 나서 벽에 막 부딪혀서 얘가 수신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수신 파형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자, 초음파 센서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초음파 센서죠. 그래서 여기 요 커넥터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죠. 그죠? 요 커넥터가 요거예요. 네,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음파 센서 모듈이 있으면 요게 초음파 센서 송신용 신호 초음파를 송신시킬 때 요 신호를 가지고 하고 초음파에서 수신되는 초음파를 요거 가지고 이제 감지를 하게 되죠. 네. 자, 여기 초음파 송신부 회로예요. 그래서 보면 얘를 우리가 쏠 때 얘를 자 1하고 0을 여기다 쏴줘요. 그러면 얘가 1이 나오고 여기가 0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또는 거꾸로 0하고
잠깐만요. 0하고 1을 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0하고 1이 돼서 얘가 발진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burst라고 써있는 데서 초음파가 나가게 됩니다. 예. 이런 원리로 돼 있어요. 초음파 송신부 회로는. 그림 19의 4에 초음파 수신부 회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초음파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이런 회로를 걸쳐서 여기서 이제 펄스가 나오게 되죠. 그죠? 펄스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걸 128에서 받아가지고 초음파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요 회로는 어떻게 구성했어요? 요건 뭐 무라타사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초음파 센서를 갖다 쓰려면 요런 회로를 구성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뭐 별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림 19에 15에 초음파 센서의 송수신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우리 그 TXD1하고 TXD2에서 이런 펄스를 만들어줘 가지고 초음파를 발진을 시켜요. 이렇게 발진을 시켜. 그럼 초음파가 휙 나가죠. 나갔다가 물체에 닿으면 어떻게 돼? 다시 반사가 돼 가지고 자, 우리 RxD에서 이런 펄스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128은 이런 펄스를 딱 받아 가지고 내가 요때 보냈고 요때 받았으니까 총 걸린 시간은 얼마구나. 타이머 돌리면 알 수 있죠, 이건. 그죠? 타이머를 돌려서 우리 지금 예지에선 10.85 마이크로 세컨드 타이머를 돌렸는데, 하여튼 타이머 돌리면 요게 몇 초 정도 걸렸는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초음파는 1초에 340m를 가니까, 우리가 시간을 알고 있으면, 요 거리를 알 수 있죠. 그죠? 초음파 센서하고 물체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실험 19의 3을 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은 타이머 제로와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며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측정된 거리값을 PC로 전송해 보도록 한다. 자, 이 실험의 경우 여럿이 함께 실험을 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하면 이 초음파 반사되는 것 때문에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요거 주의하시고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P3을 UTX1, 포트 P4를 UTX2에 연결해주고, 포트 요걸 이용해서 이제 송신을 하는 거죠. 그죠? 송신 펄스를 넣어주고, 포트 PD0를 URxD로 연결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펄스를 외부 인터럽트로 받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시리얼 포트를 이용해서 PC로 찍어주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그죠? 그럼 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제로를 10.85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해줘요. 그래서 TCC R0를 뭐 8분주를 사용하죠. 그래서 요걸 사용합니다. CS02를 0, CS01을 1, CS00를 0. 그래서 시스템 클락 나누기 8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분의 14.7456 해서 1.8432MHz가 나오죠. 주파수가. 그러면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0.06개 5425초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85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하려고 그러면 10.85 마이크로 세컨드 나누기 0.06개 5425초 하면 20이 나옵니다. 요 펄스가 20개가 돼야 10.85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TCNT 제로 값은 최대값 0xFF 플러스 1 마이너스 20개, 즉 0x14 하면 0x2c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0x2c. 자, 0x2c를 설정해 주면 즉 236이죠. 20개 들어오면, 펄스가 20개 들어오면 오버플로우가 되죠.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을 보시면 됩니다. 8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타이머 카운터 제로 인터럽트니까 얘가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얘가 1이 되죠. TIMSK는 얘가 1이 되고, 자, 얘가 1이 돼야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외부 인터럽트. 자, 초음파로 들어온 수신, 초음파가 반사돼 가지고 들어온
수신해서 들어온 초음파가 발생시키는 펄스는 자 상승 에지에서 우리가 검출을 할게요. 여기 상승 에지에서 검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EICRA는 0x03이 되겠죠. 네, 0x0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 인터럽트 허용 금지 레지스터 EIMSK는 자,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하니까 얘를 1로 해줘요. 그죠? 얘를 1로 해줍니다. 1로. 그럼 얘는 0x01을 쓰면 되죠. 네. 자, 그래서 TCCR0는 자, 이렇게 되죠. 0x02. 자, TIMSK는 0x01. 그죠? 그 다음에 EICRA는 자, 0x03. 그 다음에 EIMSK는 0x01. 네,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얘가 0x01, 얘는 0x03, 얘는 0x01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레지스터들을 설정을 해주고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카운트는 10.85 마이크로세컨드마다 하나씩 증가되고요. 요거는 초음파 수신 모듈에서 들어오는 펄스를 계수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PC로 이제 찍어주는 거죠. 찍어주는 겁니다. 그 초음파 반사된 초음파를 쏘고 반사가 될 때까지의 요 카운트 값을. 그다음에 요건 PC로 보내주는 함수죠. 문자를. 자,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PC로 보내주는 문자. 그 함수죠. 우리 앞에서 했죠. 시리얼 통신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데이터를 카운트라는 변수의 데이터를 ASCII 코드로 바꿔서 PC로 전송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ASCII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예요. 이 ASCII 코드는 0x30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건 뭐예요? 0x0D, 0x0A. 이건 캐리지 리턴이죠. 엔터 키와 같은 기능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문자 하나 나가고 숫자 하나 나가고 엔터 나가고 숫자 하나 나가고 엔터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요걸 넣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타이머 제로 10.85 마이크로세컨드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함수에서는 자, 요거 카운트란 변수를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자, 요게 이제 울트라 샌드, 요게 이제 그 우리 초음파를 쏘는 거죠. 자, 초음파를 쏘는 겁니다. 자, 보면 자, 한 8개 정도를 쏴줬어요. 카운트를 0으로 해주고 쏠 때 초음파를 쏴라 그런 함수죠. 카운트를 0으로 해주고 8개를 쏴줬어요. 요게 지금 TXD1이 어디 연결되어 있나요? TXD1이 PE3에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TXD 그 2가 PE4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얘는 00 1000을 쏴주고 자,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얘가 1이고 0이죠. 얘가 TXD1이고 얘가 TXD2잖아요. 그러니까 10을 쏴주고 그 다음에 10을 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00 01 00 00을 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잠깐 거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송신부에서 여기서 1, 0을 쐈다가 1, 0이 됐다가 조금 있다가 11 마이크로세컨드 후에 여기다가 0, 1을 쏘는 거죠. 그럼 여기가 0, 1이 나가겠죠. 그죠? 요런 걸 8번을 쏜다는 거예요. 자, 요걸 8번을 쏘고 샌드 플래그를 1로 해줬어요. 자, 나는 쐈다 이거지. 초음파를 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여기서 보면 쐈다 이거죠. 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울트라 샌드. 그 다음에 1초 정도 딜레이를 갖고 이렇게 뭐 여기서 쏘고 기다려요. 그냥 1초 정도 딜레이를 갖고 이건 PC에다 찍어주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 인터럽트로 봤기 때문에 기다려요. 이렇게 기다리면 어떻게 돼? 요 안에 갔다가 돌아오겠죠. 초음파가
초음파가 돌아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외부 인터럽트로 들어가죠. 외부 인터럽트로. 우리가 샌드 플래그를 1로 해줬으니까 자 쐈다 이거죠. 쐈으니까 외부 인터럽트로 들어가서 카운트 값, 타이머 카운트에서 돌아간 카운트 값이 여기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거리는. 여기 보면 그 UREC 데이터를 그냥 PC에다 찍어줘요. 일단은 그냥 PC에다 찍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가까이 있으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으면 갔다가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벽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벽이 있고 자 초음파가 뭐 송신 모듈이 있고 수신 모듈이 있어요. 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으면 얘 쐈다가 아이고 이 사각형이 나오네. 잠시만요. 가까이 있으면 쐈다가 빨리 오죠. 그죠? 그럼 카운트 값이 어떻게 돼? 시간이 적으니까 카운트 값이 적을 수밖에 없죠.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갔다가 천천히 오죠. 그럼 어떻게 돼? 카운트 값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카운트 값이 적으면 물체가 가까이 있다는 거고 요 카운트 값이 크면 물체가 멀리 있다는 거죠. 요게 왜 카운트 값이냐고요? 한번 볼게요. 자, 반사되면 카운트 값을 여기로 넣었으니까 요게 카운트 값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PC로 넣어줬습니다. 보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에 보면 이건 뭐 우리가 설정해 준 거죠. 그냥 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시리얼 포트 초기화 해주고 자, 이거 10.85 마이크로세컨드 해주고 쭉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다 돼 있죠. 그죠? 요건 EICRA는 0x03, EIMSK는 0x01. 자, 그런데 요거는 A 포트하고 C 포트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쵸? 안 썼으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처음엔 7 세그먼트를 쓰려고 그러다가 시리얼 포트로 PC에다 찍어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시리얼 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A하고 C는 상관이 없습니다. 포트 A하고 포트 C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시리얼 통신 같은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그 장비를 촬영하고 그 우리가 하이퍼 터미널로 들어오는 값을 동시에 볼 수 없으니까 제가 그 하이퍼 터미널을 직접 요 컴퓨터에다 띄워 가지고 장비를 운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컴파일해서 자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죠? 에러 없네요. 자, 프로그램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하이퍼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이거 앞에서 그 시리얼 통신할 때 다 한 겁니다. 한백 전자, 그죠? 확인. 그리고 지금 컴5가 시리얼 포트로 잡혔네요. 확인. 자, 통신 보레이트는 115,200. 그 다음에 요거 똑같고 데이터 비트 8 데이터 비트 페리티 없고 정지 비트 1. 그 다음에 흐름지의 없음 적용 확인. 자,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초음파가 쏴지고 그 반사돼서 그 카운트 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초음파 센서 위에 가깝게 종이를 갖다 대겠습니다. 종이를 갖다 대겠어요. 가깝게. 확실히 어떻게 돼요? 지금 숫자가 줄어들죠. 그죠? 자, 점점 초음파 센서에서 이 종이를 좀 멀리 띄우겠습니다. 점점 멀리 띄우겠습니다. 자, 확실히 숫자가 커지죠. 그죠? 자, 다시 가깝게 가겠습니다. 조금씩 가깝게. 자, 숫자가 작아지죠. 네. 뭐 1017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중간에 이게 방이 제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방이 좁아가지고 벽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그런 값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네.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실제 물체와의 거리를 환산한 값을 LCD에 출력해 보도록 하자. 지금은 PC에다 쐈죠. 그죠? 우리가 그 카운트 값을. 그거를 1초에 초음파가 340m를 가니까 그 실제로 물체와의 거리를 그 시간하고 거리를 따지면 우리가 1초에 340m 가니까 이 카운트 값이 얼마면 이게 몇 미터 정도 되겠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을 LCD에 출력해 보도록 하자 그 얘기죠. 한번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